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시간 보내셨습니까? 쉬는 분들은 쉬고 또 예배 보시는 분들은 예배를 보고 신튜브는 예배도 보고 또 이렇게 나와서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은 전직 총장입니다. 현직은 아니죠. 그러나 전직이기 때문에 자유스럽습니다. 현직일 때는 할 말 못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계속 퇴임을 결정한 뒤로는 계속 센 소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맥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게 정말 열받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어떻습니까? 집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이 많은 게 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의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갖고 돈 벌고,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누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안 팔렸는데 팔아버려서 손해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죠. 이 기사를 보는 자체가 박탈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사실 사표를 던졌죠. 사표를 던지고 난 뒤에 최초로 문제를 삼은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중수처 문제도 아니었어요. 즉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 예. 꼭 내가 검찰 문제만 앞으로 건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내가 건드리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역시 검찰에서 몸담고 있던 윤석열 총장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조사해야 잡아들일지 딱 알고 있던데요.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분께서 윤석열 총장 지금 현직도 아닌데 밑에 직원들이 말 들어줄 것 같냐,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좀 채팅창에 논란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직원들 보고 뭐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할 말은 하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잡아들여야 된다, 족쳐야 된다,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 제시인데,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의견 제시, 그냥 분노지만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제 여론이 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윤석열 총장 이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다양한 계층을 만나야 되겠지만, 진짜 그동안 탄압받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했던 사람들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중도 좌파까지 먼저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도 이건 좀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요, 진짜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 누구냐?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게가 완전히 폭망해갖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부터 만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한다고 해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서민의 마음 그거 보듬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소식 전하겠고요. 예, 좀 전에 재화킹님인가?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겸사겸사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예, 그리고 진짜 들어오면 추천 버튼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또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독은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입이 돈 들어가죠. 유튜브 회원 가입. 구독 추천은 무료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세요. 신튜브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구독! 예. 자, 가만 보니까 구독 얘기하니까 금세 18만 가겠어요. 예, 다음 주면 20만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소식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소식인데요. 윤석열 LH 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했다. 한마디로 비밀 정보로 국가에 있는 정보로 도둑질을 했다. 망국의 범죄다.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이 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하면 분노, 입장 표명 뭐 그 정도인데 윤석열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여론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검찰과 정권이 몰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국민의힘도 나서야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아이, 좋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다만 LH 사건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만국의 범죄라고 보라. 범죄다. 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개발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거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지 무슨 전수조사입니까? 예? 전수조사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이 지도자로서 할 일이에요. 대통령이 전수조사합시다. 이거 안 돼요.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집단을 꾸며야죠. 그건 바로 검찰입니다. 수사기관이죠. 예? 그 사람들이 나서야 제대로 되는 거지. 지금 변창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들 이득 안 봤다. 무슨 이득을 안 봐요? 거기다가 아주 이상한, 아주 뭐랄까, 희귀종을 심어갖고 나무까지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일문일답 보겠습니다. 자, 일문일답.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는지. 자, 국토부 등이 행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자, 저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 딱 집었잖아요. 이거 자체 조사하면 시간 끌고 증거인멸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가 개시되었지 않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부패 완판이 되는 것이다. 부패 완판. 자, 여기 이제 부패 완판이 딱 나오죠. 윤 총장은 총장직 사퇴 하루 전인 3일 대구에 있는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하게 판치는 부패 완박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부동산 수사 그냥 이거 조사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보만 수집하는 거, 이거는 부패를 판치게 하는 거다.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수사를 하는지 질문을 했어요.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해라. 직원들 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누가 이걸 샀는지 따라가라. 총리실, 국토부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조사는 필요 없다. 자, 그렇게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냐? 아니, 그래요. LH 직원이 지 이름으로 샀겠냐고. 지 이름으로 안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지. 자, 저기는 누가 샀대, 외지인이. 자, 근데 저거 많이 올랐대. 자, 누가 샀지? 저 사람 자금 추적해봐. 자금 딱 추적해보면, 이 돈이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조사하다 보면 그 돈을 찾아가는 거야. 끌고. 특수통이니까 잘 알지. 쫙 찾아가 보면, LH 직원이, 청와대가, 정치인이 이 사람이 샀구나. 이 사람이 돈을 내서
이렇게 조사해야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전수조사한다고 해갖고 야 너 땅 샀니? 아니 전 산 게 없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안 샀으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딱 집은 거야. 직원들 전수조사해봐야 필요 없어. 이거 땅 산 사람을 거꾸로 조사해야 돼. 자, 어떻게 밝혀야 한다는 것인가?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해 돈이 될 땅을 찾아서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 정보, 금융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 야, 이게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죠. 윤석열이 하면 부동산 투기 못하겠어. 대통령 되면. 뻔히 알잖아. 그거 하지 마. 무슨 전수조사야. 이거 수사해. 땅의 출처 다 밝혀.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 부패 완박의 주역들이 누군지 윤석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팁을 확 던지는 거지. 그전에는 아마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야 이렇게 수사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말이죠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뭐 윤석열이 좌파냐 우파냐 뭐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를 떠나서 이 발언만 보면 아 이 사람이 말이지 부동산 정책 투기 이런 거 대통령 뭐 토론회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다. 일단 부동산 문제 잡는 방법 윤석열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90년대 노태우 정부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잡혔죠. 조금 물론 뭐 다 잡힌 건 아니겠지만. 자,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선 전면 수사를 안 맡긴다는 얘기다. 안 맡긴다는 얘기도 있다. 이 선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거 전면적으로 내세우기가 힘들지. 예.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발언을 싫어하면 안 돼. 여든 야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엄단해야 된다.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정치는 이래야 됩니다. 설령 내 오른팔이 잘리고 내 다리가 잘려나가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예? 잘못된 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정치인으로서의 맛배기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뭐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썩어 뭉들어져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이거 일단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진영 내에서 이렇게 여론을 한 방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갖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유야무야하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러면 즉각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지. 신튜브는 윤석열 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걸 인식하시고 지금은 제가 이 기사 보도하니까 와 윤석열 믿고 따라가자 이거보다는 지켜보고 또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지켜보십시오. 시장에서 우리가 아직 1년 남았어요. 예,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TV,
또 세탁기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 살 때 야,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데 삼성이 비교적 나아. 근데 삼성도 종류가 있어.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정보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듯이 정치도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잠시 또 소통. 뭐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문화평론가 김현수 TV님 감사합니다. 6309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보배님 감사합니다. 네, 진보배님 애국우파 신튜브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성원들 잘 이어서 제가 좋은 방송 하겠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개표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수개표 운동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벌써 요거 1만 장 나가고 그 뒤는 약간 춤춤해요. 그래도 벌써 3,000장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주문? 아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선택? 아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링크 저희 영상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스크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튜브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로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도 가능한데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액으로 매월 4,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튜브 가입하시면요, 월 5,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뭐 수개표 운동만 하겠습니까? 애국 운동도 함께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신튜브의 발전을 위해서.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 예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휴일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쉬지 못한다는 말도 그렇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할 일이야.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알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알려야 된다고 무조건.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하여튼 뭐 행보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아내 사무실 찾은 윤석열. 사퇴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은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찾은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 공연 기획사라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자택에 이어진 주상복합 건물 상가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바로 붙어 있대요. 법조계에서는 퇴직 후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윤 전 총장이 이곳을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주변 지인 인사는 사무실 준비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부인 사무실을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이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 프린터와 팩스는 남아있어서 사무실 공간을 살펴보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지인들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이유 중에 하나였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아마 강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니면 인터뷰. 근데 저는 윤 전 총장이 사무실을, 부인 사무실을 쓴다는 거, 요거는 저는 좀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난 그런 사무실 싫어. 오히려 부인한테 당당하게, 아니면 퇴직금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돈 쓰세요. 사무실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해야 돼. 자기 돈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큰 것도 필요 없어. 적당한 거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검찰청 근처,
이 근처가 좋아. 대검 근처가 좋아. 하여튼 제 생각이에요. 이거 쓰면 뭐 어떻겠습니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고 제가 없었다 사실 깜짝 놀랐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흑당 버블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흑당 버블티님, 김보리님, 정말 우리 위 기자님 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 뭐 엄청난 음해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관련 파묘녀 박소연인지 김소연인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박소연 관련돼서 유튜브 방송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엄청난 좌파였더군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음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또 더 나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또 욕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또 지적을 했더니 저에 대한 음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왜 그러면 우리 내부 진영에, 이 내부라고 표현하기도 좀 쪽팔린데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 이걸 아셔야 돼요. 좌파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좌파와의 싸움. 예? 좌파와의 싸움, 내부 분탕자의 싸움,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문제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리고 또 그 사과의 모습이 진정이 담기고,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사과도 안 하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우파인 양 행세한다?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게다가 들어와서 석동현 변호사님을 공격한다? 우리 진영을 공격한다? 신의 한수 폭망하라고 주문을 외운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요. 족보란 게 있잖아요. 족보. 제가 뭐 시민단체 하면서 족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좌파들은요 딱 있어요. 주사파, NLPD 딱딱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느 계파에 있는지, 또 어떤 걸 했는지 딱 나눠서 자기 색깔대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선후배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 우파는 말이죠, 막 짬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김종인 들어와도 헬렐레. 예? 이런 거 아니에요. 하태경이 공천을 받아도 헬렐레. 이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라니까요. 공천하는데 좌파들이 들어와서 공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우파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 정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늘 내부 분탕에 시달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하태경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 갖게 되면은 하태경처럼 되고 또 유승민처럼 되고, 대한민국이 말이죠, 권력을 잡아서도 또 탄핵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악의 근원은 미리미리 뽑아야 돼요. 암덩이도 초기에 발견해야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건강진단 받는데 초기에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 와갖고 아주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박예훈님, 예, 윤석열 총장님이 여당의 반문 거물급 인사를 만났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 쪽 사람 만나는 건 괜찮을까요? 말씀이 나온 김에 이 보도는 제가 해야 돼요. 이건 또 안 하긴 그래. 이런 거 뭐 쓱쓱 넘어가고 뭐 대충 하는 그런 신튜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비판할 건 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단독 윤석열 사퇴 직전 반문 성향 여당의 거물 정치인을 만났다. 이 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 사표가 수리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누구와 힘을 모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이다. 특히 정치권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그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그저께 사퇴하기 며칠 전에 반문 성향을 가진 여권의 거물 정치인과 만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권과 대척점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야권보다는 진보 진영의 반문 인사들과 먼저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일이어서 이 만남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윤석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권 거물 정치인은 민주당 정통 주류로 당대표까지 지냈지만 친문 세력에게 밀려서 당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김한길 같아요. 김한길.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에 대해 그동안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안철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과거 최측근을 만났다는 보도도 하나 나왔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섭섭하고 좀 짜증이 납니다. 예. 아이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해. 하려면 말이지 국민과 함께 해야지. 뭘 그거 여권의 인사를 만나갖고 상담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 작전은 실패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자, 지금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먼저 만나야죠. 당연한 거죠. 서민들, 그리고 경제인들, 이런 분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큰 우군이 될 거죠. 자, 여권의 전 거물급 인사를 만난다거나 좌파 인사를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우파로 오면요. 여러분들, 우리 우파가 뭐 바보입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다 용서해주고, 함께 합시다.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 응원을 하겠지만, 그건 제가 양심에, 제가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신이 안 날 거라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파가 쪼그라들었어도 지난 총선에서 44를 받았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44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권에서 쪼개진 사람들 겨우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10% 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도가 한 10% 이상일 거예요. 자, 먼저 우파 진영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정말 그동안에 오해했던 것도 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순서지. 그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세력들 여권에서 지금 반문으로 찍혀갖고 나온 사람들 손잡고 우파 보고 함께 합시다. 그거는 정권을 갖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정권 연장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정권 연장이라고. 제가 이거 딱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윤석열 총장 잘하라고 해도 이거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 무슨 용서를 해. 이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는 정권 교체는 바라지 않습니다. 좌파가 중심이 된 정권 교체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홍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내부에 있는 이런 좌파 분탕들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명분이 쓰지. 그래야 제가 내부에 있는 좌파 분탕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얘기하지. 윤석열대로 하는 대로 막 쫓아가고 말이죠. 거기에 가서 막 아부 떨고.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재창출, 정권 탈환이 필요한 거지. 아니 뭐 좌파들이 중심이 돼갖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문재인 정권의 간접적인 정권 연장? 이거는 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적폐청산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많이 후퇴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좌파는 없습니다. 이 좌파들은 종북이고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중도라고 해도 우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도부터 만나서 함께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보도가 그저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도 이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지켜보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지켜보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분명한 겁니다. 좌파와 손잡고 우파를 끌어들여 갖고 그걸 반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좌파는 좌파일 뿐이고 중도까지 포용해서 반문 세력으로 50% 이상 요 정도는 가도 돼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좌파들이 들어오면요. 우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들. 예? 우리 다수 세력이 눈물을 흘리죠. 소수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열돼서 정권 창출 못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3등 되는 거예요. 3등. 안철수처럼 3등 되는 거라고. 윤석열 총장 잘 생각하십시오. 3등이 될 거냐 1등이 될 거냐 분명히 선택하세요. 우파를 손잡고 그 힘으로 중도를 끌어안을 것인지 좌파와 손잡고 우파를 끌어안는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산수인데 아주 쉬운 덧셈과 뺄셈의 정치. 이거 잘못하면요. 윤석열 총장은 3등 갑니다. 3등 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 폭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걸 윤석열 총장 알아야 됩니다. 예? 지켜봐야죠 우리가. 유정환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제 입장은 아셨죠? 예. 제가 뭐 기회주의자처럼 뭐 윤석열 쫓아다니면서 뭐 알랑알랑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려줘야지만이 윤석열이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거지. 우리가 이것마저도 인정하고 예 그래요 거기 가서 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 내세우시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요 김종인을 이용한 거예요. 우파와 함께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딱 가지고 그러나 앞에 뭐라 그럴까 척후병 또는 뭐 돌격대 그래 쟤네들은 뭐 앞에 나가서 먼저 없어져도 돼. 그 정도로 이용하실 것 같으면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파를 앞에 내세우고 우파를 갖다가 졸로 본다면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지켜보세요. 예. 아니 뭐 윤석열의 입장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거 들어봐야지. 그거 뭐 이게 뭐 하나만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씻고 제끼고 비판은 하되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중대한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윤석열도 하나의 카드, 홍준표도 하나의 카드로 가져가면서 올 한 8월 달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그러지 않고 홍준표도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우파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이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은 지금부터 조직과 힘,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자신이 원하는 헌법 가치와 그리고 법치를 지킬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기사는 뭐 나온 기사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예. 뭐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아셨죠? 예. 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극한 거 뭐 윤석열 대통령 된다고 해갖고 윤석열한테 붙어갖고 뭐 자리나 원하고 뭐 이런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홍준표한테 붙어갖고 아니면 뭐 황교안한테 붙어갖고 자리나 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로 나갑니다. 홍준표 대표 발언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저렇게 좌파와 손잡고 문재인을 치려고 하면은 결국은 다음 대선은 3자 구도가 될 수뿐이 없어요. 3자 구도가. 예? 윤석열 총장이 만나야 될 사람은 먼저 홍준표를 만나야 돼요. 홍준표 만나서 서로 경쟁하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자. 뭐 부담스럽겠죠 지금은.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파 내에 많다는 거, 예, 그걸 인식하시고, 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다음 기회라도,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건, 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유정환님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파이팅. 예. 그리고 뭐 이거 아마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악의적인 부분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자, 이 보도 또 바로 이어갑니다. 자, 뭐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한 분이 질문을 해갖고 제 입장을 담백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예, 이런 입장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 LH 사태, 이 부동산 사태가 심각한 게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영향을 엄청나게 줄 거란 말이에요. LH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야당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야당이 이기는데 그냥 야당이 이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안철수가 이번에 단일화로 나가서 이기면은요, 이거 진정한 야당이 아니거든. 저는 오세훈이 이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윤석열도 국민의힘이 이겼네.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의힘과 나중에 연대해야 되겠네. 단일화해야 되겠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안철수가 단일화로 나가서 당선이 되면 그것도 뭐 차악으로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한 성공도 아니고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폭망으로 분열되게 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건설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정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우파가 그냥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국민의힘 싫어한다, 아니 잘못됐다, 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잘 지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번엔 오세훈으로 가야 됩니다. 단일화는. 예. 시작은 오세훈으로 가고 뭐 단일화에서 안철수가 이겼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오세훈으로 확실하게 밀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윤석열도 우파가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 문제가 무조건 이기는 그런 하나의 보도가 된 거예요. 야권이. 강남 3층 건물주 LH 직원 요걸 가지고 누가 좋을까? 어떤 게 당신은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만 LH 직원이 압승이지. 부동산 투기 민심 폭발했다 이거야. 예? 자, LH 토지공사 직원이랑 강남 3층 상가 건물주 누가 더 낫냐? 앞으로 계속 신도식 생길 텐데 하니까 LH가 압승이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강남에 3층짜리 건물이면요, 최소한 40억, 60억은 합니다. 60억. 알짜인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죠. 근데 50억 정도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어. LH 직원이 훨씬 나 이거예요. 투표 참여했는데 53명이 LH 직원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은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화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에서 가족과 살 곳조차 찾기 어려워진 부동산 흑수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아니죠. 부동산 시세 좀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도 LH 직원을 두둔하고 앉아 있어요. 7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에요. 다음은 좌파가 많은데도 다음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 신용대출을 내고 부모에게 손을 벌려 영끌까지 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된 2030 직장인들은
주식 공부할 게 아니라 LH에 입사해야 했다면서 LH 직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블루라인에는 LH 직원 투기 의혹 이후 NCS 국가직무직능표준 열심히 해서 LH 들어가자. LH 상반기 채용 언제냐. 진지하게 필기 한번 쳐보자. 나도 나무 잘 심는데 입사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민심이 폭발했다. 잘 움직이지 않던 40대, 50대 다 움직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야권이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잘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켜서 대권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리고 무조건 일단은 오세훈 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세훈 쪽으로. 예? 오세훈 쪽으로. 자,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너무 오세훈으로 뭉칩니다. 예. 어떤 분이 신의 한 수도 글쎄요. 뭘 신의 한 수가 글쎄입니까? 예. 글쎄는 글을 써서 받는 게 글쎄고 저는 지금 방송세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방송 하니까 예? 회원 가입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회원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유튜브 회원 한 명. 네? 한 명 갖고 되겠습니까? 예, 유튜브 회원, 신튜브 회원 지금부터 회원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만들어가고 스티커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는 운동하고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활동. 여러분들이 자발적 구독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튜브 신의 한 수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우파 세력의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지금 우파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좋다고 눈물 흘리고 슈퍼챗 막 쏴주고 막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대한민국 살리자 오는 신튜브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얼마냐? 예? 100불 들어 100불. 좌파들로 구성되고 이승만 대통령 파묘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조롱하고 그런 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성원하대. 아이 좀 섭섭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네, 문벌구 타도하라님.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문벌구 타도하라님은 진짜 우리 신튜브 사랑하셔. 정말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요, 또, 이제, 저녁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재현님, 비겁한 오세훈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후보가 3명이에요. 예. 자, 민주당에 1명, 그 다음에 또, 안철수, 그 다음에 오세훈, 이렇게 있는데, 오세훈 안 되면 안철수? 안철수 하면은, 그게, 안철수는 그동안 우파 분열에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데 표를 뽑아 먹어갖고 우파가 이렇게 5연패하는데 일조했는데 그렇잖아요. 비겁한 건 비겁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겨야 되고 그럼 민주당 박영선이 찍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을 잘하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쇼핑 나갔어요. 정치 쇼핑. 어떤 게 우리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철수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양보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는 일단 이겨보는 건데 양보는 안 돼요. 안철수가 이기면 그때 차악을 선택하는 마음에서 또 밀어주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요 또 저녁 한밤의 토크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또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소개할 게 좀 있어요. 이거 내일 주문하셔야 돼. 내일 새벽에 나갑니다. 신의 하루 국내산 민물장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제 주말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요 1kg만 해도 3분이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2kg면요 어제 저희가 4kg를 샀는데 7명이 모여갖고 2kg 먹고 4kg 못 먹겠더라고. 남았어. 한참 남았어. 1kg만 사도 3분 충분히 드시고요. 2kg만 사도 한 4, 5명 충분히 5명까지 충분히 드시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문 주시고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크기가 딱 하나로 나와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굽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자르잖아요. 장어를 이렇게. 이거는 반을 먼저 잘라야 돼. 그만큼 두툼해요. 여러분들 1kg 키우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작을 때는 사료가 덜 들어가는데 1kg까지 키울 때는 사료가 2배 이상 들어간대. 그래서 1kg짜리가 비싼 거예요, 장어가. 예. 자, 여러분들 010-6651-4500 예,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좋은 게 이 장어 드시려면 또 이렇게 김치, 계절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예, 동치미하고 명품 김치, 예, 계절 명품 김치 6kg에 29,000원이에요. 아주 좋죠. 6kg에 29,000원이면 진짜 대박 아니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 6kg 이렇게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싸요, 가격이. 예, 가격이 싸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장어에다 먹기 좋아요. 장어에다 먹기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네. 그 다음에 양배추즙 무료. 양배추가 무료예요. 예. 브로콜리 양배추즙 25,000원 정도 하는 시중에서 이거 무료로 되는데 여주 2박스, 양배추즙 1박스, 여주술 2박스, 여주즙 2박스, 양배추 1박스 해갖고 이렇게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010-6651-4500 예, 010-6651-4500 여기다가 장어 주문, 여주 주문, 우술 주문, 여주는 속에 좋고 그리고 양배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주가 맞아. 당뇨나 이런 데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알아보시고 하세요. 우술은 무릎에 좋고 관절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양배추즙 위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한번 주문 주시는데 정말 좋은 가격이고 정말 품질 좋고 양이 많아요. 010-6651-4500 이렇게 해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받는 방법 마스크를 갖다가 여러분들 신청도 할 수 있겠지만 반반 LA 양념갈비 세트 사면 수개표 마스크와 스티커를 예, 여러분들 수개 마스크 5장 드려요. 5장. 엄청나게 넉넉하게 드립니다. 5장. LA 양념갈비. 소고기 1kg에 요즘 좋은 거 사면 10만 원 하는데 지금 LA 양념갈비 네, 여러분들 4kg에 95,000원입니다. LA 양념갈비 4kg에 95,000원. 010-7767-3701. 7767-3701. 그냥 LA 양념갈비 아니에요. 냄새 안 나고 부드럽고 맛있는 블랙 앵거스. 미국산 소고기 최고급 블랙 앵거스. 그리고 초이스 등급. 뼈가 678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뒤에 있잖아요. 소불고기, 고추장, 돼지구이, 그 다음에 양념 돼지구이, 이렇게 해서 3kg에 37,000원짜리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고, 예,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선택해 주시고, 마스크 5장, 그리고, 마스크 받는 방법, 커뮤니티 안에 가면은 링크 올려드렸고, 저희 영상 밑에도 마스크 주문 그 링크가 있어요. 들어가서 링크에다가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 주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영근님 감사합니다. 예, 자수개표 자발적 구독료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은 저희 운동하는데 큰